지난 영상에서는 천연 물비누 만들기에 꼭 필요한 가성가리 비누아까 표와 식물성 오일들을 추천해 드리고 물비누 만들기 기본 공식과 가성가리 계산법에 대해서 소개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제가 예전에 올렸던 코코넛 오일 100% 물비누 만들기 전과정 영상을 다시 한번 보면서 그동안 제가 초보자분들께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들과 시행착오 하시는 부분들을 각 과정마다 적용해서 좀 더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천연 물비누 만들기 레시피입니다. 천연 물비누를 만들 때 가장 기본이 되는 정제 코코넛 오일 1000g입니다. 코코넛 오일의 가성가리 비누아 값은 0.2660입니다. 코코넛 오일 1000g과 0.2660을 곱해주면 가성가리 필요량 266g이 나옵니다. 가성가리를 희석해줄 증류수는 가성가리와 같은 양입니다. 증류수 266g입니다. 설탕은 오일 1000g의 9%인 90g입니다. 설탕을 녹여줄 끓인 물은 설탕의 6배인 540g입니다. 비누 베이스용 식물성 오일은 비교적 가격이 저렴하고 또한 가성가리와 반응해서 비누가 되지 못하는 성분들, 비타민이나 미네랄, 항산화 성분 등을 소량만 포함하고 있는 정제된 식물성 오일을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피부에 유용한 비타민, 미네랄, 항산화 성분 등을 많이 포함하고 있는 엑스트라 버진 등급의 코코넛 오일은 비누화가 다 끝나고 물비누를 완성한 후에 슈퍼팻으로 소량만 넣어서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니요, 가성소다는 고체 비누를 만들 때 사용하셔야 하고 물비누에는 가성가리를 꼭 사용하셔야 합니다. 가성소다로 만들 때 물을 많이 넣는다고 해서 물비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성소다와 가성가리는 전혀 다른 특징의 비누를 만들기 때문에 반드시 구분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시향용 가성가리 순도 90% 이상을 인터넷 검색하신 후에 가격 비교하시고 구입하시면 됩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특정 사이트나 브랜드 소개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도 특정 브랜드나 사이트에서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필요할 때마다 인터넷 검색해서 가격 비교 후에 구입하고 있습니다. 비누화수, 유화수 또는 EM 유화수 등은 가성가리가 아닌 가성소다를 대신해서 고체 비누를 만들 때 사용하는 제품입니다. 최근에는 물비누용 유화수도 개발돼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평균치의 가성가리 또는 가성소다를 모든 레시피에 적용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불안정한 비누가 만들어지고 민감한 피부에는 자극이 될 수 있습니다. 초보자님들께는 안정적인 비누화에 도움이 되는 증류수를 추천드립니다. 경험이 조금 쌓이신 후에는 생수나 정수를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고체 비누를 만들 때 사용하는 가성 소다를 물에 녹이면 열과 가스가 발생하기 때문에 얼음을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물비누를 만드실 때도 가성 가리를 녹이실 때 얼음을 사용하시려고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요. 그렇지만 얼음을 너무 과도하게 사용하시는 것은 특히 초보자님들께서는 주의하셔야 합니다. 가성 소다나 가성 가리를 사용할 때 주의사항과 기본 원칙을 지키시면서 안전하게 비누를 만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물비누를 만들 때는 디스카운트를 하지 않습니다. 물비누 페이스트를 만든 후에 물비누로 만들기 위해서 물을 첨가해서 희석하기 때문에 굳이 디스카운트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히려 가성가리 순도 100%에 맞추기 위해서 오버카운트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가성가리 오버카운트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가성가리 순도 100%에 맞추기 위해서 무리하게 오버카운트를 하지 않아도 충분히 세정력이 있고 물비누 페이스트 상태로는 장기간 보관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가성 가리는 순수한 증류수에 녹여서 사용하시는 것이 가장 안정적인 물비누를 만들 수 있습니다. 다양한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 이런 액체류에 가성 가리를 녹이면 불안정한 비누가 만들어질 수 있고 만든 후에도 빨리 산패하게 됩니다. 좀 더 특별한 물비누를 만들고 싶으시다면 가성가리는 증류수에 녹이셔서 안정적인 물비누 페이스트를 만드신 후에 이 페이스트를 물비누로 만들기 위해서 희석용으로 섞어주는 물 대신에 이러한 다양한 액체류를 넣으시는 것을 더 추천드립니다. 이러한 액체류로 희석해서 만든 물비누는 증류수나 생수 등을 끓여서 희석해서 만든 물비누보다 빨리 산패할 수 있기 때문에 소량씩만 만들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집에서 사용하시는 백설탕이나 갈색 설탕은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캐러멜 색소가 들어있는 흑설탕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물비누 만들기 과정을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가성가리를 녹여줄 증류수 266g입니다. 시향용 가성가리 순도 90% 이상입니다. 저는 예전에 인터넷으로 검색해서 시향용 가성가리 91%로 주문했는데 막상 받아보니 85%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잘 사용하고 있는데요. 초보자분들께서는 순도 90% 이상을 꼭 확인하고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가성가리 266g입니다.
가성가리는 염화 칼륨 수용액을 전기분해해서 얻어집니다. 의약품이나 시약, 염료, 알칼리 전지 등 천연비누 외에도 다양한 곳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가성가리는 강알칼리성이기 때문에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물에 가성가리를 조금씩 넣으시면서 녹이셔야 합니다. 가성가리에 물을 부으시면 폭발의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가성가리가 피부에 직접 닿지 않도록 장갑을 착용하시고 작업을 하셔야 합니다. 또 가성가리가 물에 녹으면서 열과 유해가스가 발생하기 때문에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환기가 잘 되는 곳에서 작업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가성가리가 증류수에 녹으면서 열과 유해가스가 발생하는 것을 조금 차단하기 위해서 밀폐 용기를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밀폐 용기를 사용하실 때는 반드시 내열 유리나 내열 플라스틱을 확인하시고 사용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주의할 점이 많은 강알칼리성의 가성가리 혹은 가성소다로 비누를 만들면 천연비누가 과연 안전한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강알칼리성인 가성가리나 가성소다가 식물성 오일을 만나서 안전한 천연비누가 되는 비누화에 대해서는 지난 영상에서 소개해 드렸습니다. 꼭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설탕 90g입니다. 코코넛 오일 1000g에 9%입니다. 설탕을 녹여주는 물은 끓여서 살균한 생수 또는 증류수입니다. 설탕의 6배인 540g입니다. 설탕이 골고루 잘 녹도록 저어준 후에 설탕액이 너무 식기 전에 코코넛 오일을 계량합니다. 물비누 만들기에 기본이 되는 정제 코코넛 오일 1000g입니다. 계량한 정제 코코넛 오일을 슬로우 쿠커에 담아줍니다. 정제 코코넛 오일을 구입하실 때는 너무 대용량으로 구입하시기보다는 3리터에서 5리터를 구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코코넛 오일은 추운 겨울에는 액체 상태가 아니고 단단하게 굳기 때문에 전자레인지나 중탕으로 녹여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슬로우 쿠커 온도를 하이로 맞추고 코코넛 오일을 완전히 투명하게 녹여줍니다. 코코넛 오일은 버진 코코넛 오일과 정제 코코넛 오일이 있습니다. 버진 코코넛 오일은 열매의 과육을 냉압착으로 추출해서 고소한 향과 옅은 노란색과 영양소가 풍부하기 때문에 식용이나 천연 화장품에 사용됩니다. 고온, 고압으로 추출하고 향과 색을 제거한 정제 코코넛 오일은 무향, 무색이고 가열 요리나 일반 화장품, 천연 비누 베이스용으로 많이 사용됩니다. 코코넛 오일은 70도에서 80도씨 사이로 가열해서 완전히 녹여주신 후에 가장 먼저 만들어 두었던 가성가리 액이 온도가 낮아지고 투명해지면 투명하게 다 녹은 정제 코코넛 오일에 넣어줍니다. 슬로우 쿠커 온도는 너무 과열되지 않도록 로우로 맞춰주신 후에 핸드 블렌더로 한 방향으로 섞어줍니다. 핸드 블렌더를 사용하실 때는 거품이 너무 많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시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코코넛 오일과 가성가리액이 분리되지 않고 잘 섞이도록 도와주면 묽은 스프 같은 트레이스 단계가 됩니다. 오일과 가성가리액이 비누로 변화하는
비누화가 성공한 것입니다. 초보자님들께서는 지금 영상의 묽은 스프 같은 트레이스보다 좀 더 진행하셔서 걸쭉하게 만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설탕이 완전히 녹은 70도에서 80도씨의 설탕 용액을 트레이스된 비누액에 부어줍니다. 초보자님들께서는 한꺼번에 넣지 마시고 조금씩 섞어가면서 넣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비누액과 설탕 용액을 핸드 블렌더 또는 알뜰 주걱으로 골고루 섞어줍니다. 물비누를 만들 때 설탕액을 넣는 이유는 pH 안정성, 투명도, 젤화, 보습 때문입니다. 골고루 잘 섞은 후에는 뚜껑을 닫고 젤화를 진행합니다. 인덕션 등의 직화를 활용하실 때는 중탕으로 비누를 만드셔야 비누액이 타지 않고 안전하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천연 비누를 계속 만드실 계획이시라면 안전하고 쉽게 만들 수 있는 슬로우 쿠커를 추천드립니다. 슬로우 쿠커 대신 전기 밥솥이나 슬로우 쿠커 하나로 음식과 비누를 같이 만드는 것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슬로우 쿠커는 5리터 이상을 구입하시는 것이 활용도가 가장 좋습니다. 젤화는 슬로우 쿠커의 온도를 로우나 웜 상태로 진행합니다. 1시간이나 2시간 후 젤화를 확인합니다. 젤화가 잘 이루어지는 비누액의 가장자리 부분과 조금 더디게 이루어지는 가운데 부분을 골고루 잘 섞어준 후에 한 번 더 젤화를 시켜줍니다. 슬로우 쿠커의 종류나 날씨에 따라 젤화 시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투명한 듯 쫀득쫀득한 물비누 베이스, 즉 페이스트가 완성되었습니다. 만드신 물비누 페이스트는 물을 살짝 묻혀서 pH 테스트를 하셔야 합니다. pH 8에서 9, 약 알칼리성인 것을 확인하신 후에 물비누로 만드셔야 합니다. 물비누 베이스, 즉 페이스트를 녹여주는 물은 생수나 증류수 1000g입니다. 생수나 증류수를 끓여서 살균한 후에 부어줍니다. 생수나 증류수 대신 이렇게 다양한 액체류를 넣으셔도 됩니다. 그렇지만 끓여서 살균한 생수나 증류수에 비해서 빨리 산패되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물비누 베이스는 잘 녹을 수 있도록 작게 잘라줍니다. 만약 물비누 베이스를 보관하시려면 2-3겹으로 밀봉 포장하셔서 서늘하고 햇볕이 들지 않는 그늘진 실온에 보관하시면 됩니다. 만드는 방법, 레시피, 보관 상태에 따라서 6개월에서 1년 이상까지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물비누 베이스를 충분히 작게 잘라준 후에는 슬로우 쿠커의 온도를 로우에 맞춰주고 녹여줍니다. 한두 시간이 지난 후 물비누의 농도를 확인하시고 원하시는 농도로 다시 맞춰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1:1에 가까운 비율을 좋아하기 때문에 끓인 생수 500g을 추가했습니다. 만약 고농도의 물비누를 원하실 때는 저처럼 500g을 추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1000g까지만 넣으셔서 물비누 베이스 1일 때 물 0.5에서 0.7의 비율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천연 물비누는 계면활성제와 다릅니다. 낮은 온도나 공기에 노출되는 부분이 굳는 현상이 있습니다. 고농도로 물비누를 만드셨을 때는 더욱 신경 쓰셔야 합니다. 한두 시간이 지난 후 물비누를 확인해 봅니다. 끓여서 살균한 생수 총 1500g을 넣어서 만든 물비누가 완성되었습니다. 물비누 베이스도 다 녹았습니다. 이 영상을 참고하셔서 초보자님들께서도 코코넛 오일 100% 천연 물비누를 쉽고 올바르게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코코넛 천연 물비누를 활용한 슈퍼팩과 다양한 레시피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